요즘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연일 화제입니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그런데 이 특검의 칼날이 엉뚱하게 통일교로 향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당시 야당 지도자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국정원 홍장원 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녁 시간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 평온을 구둣발로 쳐들어가 체포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침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통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해온 전부가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특검은 천정궁을 압수수색했고 83세의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켰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에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석방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감옥 생활을 버티기 힘든데 83세 어르신이 겪으실 고충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도 재판이 끝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7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도 정치 자금을 주었다고 특검에 진술했는데 특검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당과 야당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했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만 수사하고 민주당은 수사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 제대로 된 특검을 하자. 민주당은 맞받았습니다. 좋다. 그럼 이번 기회에 신천지도 특검하자. 윤영호의 이야기로 새롭게 시작된 특검이고 민주당이 신천지를 특검하고 싶은 거라면 윤영호 신천지 특검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6개월간 교인들의 명예와는 관계없이 수사를 해놓고서는 또다시 통일교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려고 합니까? 특검은 지난 6개월 동안 한학자 총재를 구속할 정도로 압박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본격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민주당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일 이번 특검에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관계가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맞섰습니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이 드러난다면 민주당이 해산해야 한다. 여야가 싸우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세계적인 종교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흥정하듯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교인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1958년 마오쩌둥은 참새가 곡식을 먹어치우니 해로운 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참새 박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급증했고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한마디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고귀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파괴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교는 잘못된 종교이니 해산을 검토하라. 그 한마디에 70년 역사의 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54년에 창립된 통일교는 지금 정부 지도자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와 종교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침없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통일교를 여당 야당의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까지 통일교회는 여당 야당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모선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나뉜 것처럼 대한민국 통일교인들도 지지 정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편으로 기우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통일 창시자의 가르침도 그렇고 교인들도 정치 중립을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한편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령 특검 조사가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교단 지도자 중 일부의 개인적 행위일 뿐입니다. 교단 전체의 방침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종교단체를 그동안 해온 일로 평가해야 하는데 기성종교의 편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통일교에 대한 보도는 예의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기성종교는 존중하지만 교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교단체는 기성종단의 편향된 시각을 따라 다르게 취급합니다. 교단 규모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것, 이것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위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왜곡된 언론 보도에 따라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며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1980년 김대중은 군부 정권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김대중은 하루하루 죽는 날만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문선명 총재는 민족의 지도자를 잃지 않겠다는 판단 아래 박보희 총재와 함께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며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주변에서는 군부 정권의 미움을 살까봐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문선명 총재는 결단했습니다. 민주화 지도자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가치는 크기와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5년 전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통일교를 보수 정권과 유착했다거나 정치 중립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통일교가 걸어온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홍 차장은 말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침해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 통일교인들도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편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통일교를 여당 야당의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중국 문화대회처럼 지도자의 한마디로 70년 역사가 사라지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뒤늦게 알고 부끄러워했듯이 통일교에 대한 편견도 언젠가는 되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